결산회장 2부의 최리나입니다. 유로존이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를 보았죠. 이 같은 호재성 뉴스가 장중에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선물을 강하게 샀고 여기 기관까지 동참해 프로그램의 힘으로 코스피가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온 날입니다. 장중에 1930선도 터치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프로그램의 수혜를 누가 받았느냐? 삼성전자가 기력을 하루 만에 되찾았으며 조선, 건설, 철강, 화학 지금까지 부진했었던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다소 온도차가 느껴지는 건 코스닥에 소외됐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관이 더 이상 코스닥에 관심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마이너스 얼마로 끝이 났을까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종가 체크하고 돌아오죠.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11월 27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발 호재에 힘입어 상승폭을 유지하며 장마쳤습니다. 장중 1930선을 터치하기도 한 코스피 지수, 이후 19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힘을 조금 더 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의 오름세 보이면서 1928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 기관이 3,784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66억 원, 62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11시 구간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투신권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장중 하락 반전된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약세장을 펼쳤던 코스닥 오늘 0.53%의 내림세 보이며 493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 552억 원의 매도 공세를 펼치면서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오늘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수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발 호재에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 외환당국에서 선물한 포지션 한도 비율을 축소하기로 밝혔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오늘 1원 40전 내리며 1084원 10전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오늘 141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현대차 3인방 나란히 오름세가 좋았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요. 현대차가 오늘 3.69%의 오름세 보이며 22만 5천 원에, 현대모비스 역시 5.57%의 급등세 보였고요. 기아차 역시 2.94%,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59,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SK하이닉스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는 강보합권, 반면 현대중공업은 4%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20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이 오늘 0.40%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25,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오늘 6% 이상의 급락세 보이면서 19,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서울반도체가 강보합권, 다음은 약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동서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36,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CJ ENM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오늘 젠백스가 8%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36,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 주가가 모처럼 오름세를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것에 더불어 내년 상반기 증권사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대우증권이 5%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1,550원에, 삼성증권과 현대증권 역시 3% 이상의 오름세 보였고요. 우리투자증권 역시 3.47%의 오름세 보이며 1,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 3인방이 외국인의 매수세로 오름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이에 더불어 자동차 주가 역시 동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SL이 오늘 1.52%의 상승세 보이며 13,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성우하이텍 역시 5%가 넘는 급등세 보이면서 11,3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그리드주 살펴보겠습니다. 올겨울 때이른 한파가 찾아오면서 전력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에 스마트 그리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옴니시스템이 5% 이상의 급등세 보이며 1,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PS텍이 2% 이상의 오름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정치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안철수 후보의 사퇴 여파가 이어지면서 하한가를 이어가던 안철수 테마주 주가가 오늘은 상승 반전하며 혼조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안내비 오늘 상승 반전에 성공하면서 6% 이상의 상승세 보여 37,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솔고바이오 역시 1% 이상의 오름세에 우성사료 역시 강보합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써니전자는 오늘 10%의 급락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테마주 전일 상한가를 이어갔는데요. 오늘 이틀째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른손이 상한가, 우리들제약, 우리들생명과학까지 상한가 나타내고 있고요. 조강페인트가 5% 이상의 상승 흐름으로 8,22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박근혜 테마주, 오늘은 홍조 양상 나타나면서 장마친 모습입니다. 비트컴퓨터가 3%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6,9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가방 컴퍼니가 5% 이상의 상승세, 보령메디앙스 역시 7%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서한은 7%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13,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GS 리테일 살펴보겠습니다. 편의점 거리가 제한된다는 소식에 GS 리테일이 하락으로 장마쳤습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 가맹점이 기존의 편의점 800m 안에 개점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모범거래 기준안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기로 밝혔는데요. 이 같은 악재에 오늘 GS 리테일은 7%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29,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후너스 살펴보겠습니다. 후너스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오늘 하한가를 나타내며 장마쳤습니다. 후너스는 2,59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소리바다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바다가 영국 툴룸 레코드와의 레이블 계약을 맺고 첫 발매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소리바다 오늘 2,18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승화명품건설 살펴보겠습니다. 승화명품건설이 급등세를 보이며 장마친 모습입니다. 오늘 상한가 나타냈는데요. 신주 인수권 부사채 발행을 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승화명품건설은 오늘 3,795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로강통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우리로강통신이 급락세를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9% 이상의 내림세 보이며 8,3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종가 나왔죠? 코스피는 1925선, 코스닥은 빠지면서 493선, 프로그램 차익 쪽의 매수가 1,800억 정도 들어왔고요. 비차익으로는 1,000억, 도합 프로그램의 힘이 2,800억 발휘된 날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분석과 내일장 전략 미리 한번 동시에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스가 돈 받았다 문제가 일단은 조금 해결이 되니까 오늘 외국인들 선물 중심으로 많이 사서 프로그램 도움을 많이 얻은 것 같네요. 예, 말씀하신 바처럼 오늘 금일 증시에 일단 오전 중 이벤트는 그리스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 일단 호재로 좀 작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면 간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보합권 내 혼조세로 좀 장을 마감을 했지만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그리스의 최종 지원안이 합의를 보았다는 소식에 상승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유럽과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서는 마라탄 협의를 거듭했었던 그 재무장관 회담의 최종 결정이 미뤄지면서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졌다면 오전중 국내 시간으로 발표된 그리스에 대한 채무 감축 시한과 추가 구제금융 지원안이 합의를 나타났다는 소식은 국내 증시에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한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프로그램 매수까지 좀 이어지면서 그동안 낙폭이 크게 나타났었던 증권과 건설, 운송장비 업종들의 반등폭이 좀 크게 나타났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면서 약보합권 흐름을 보이는 흐름을 전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금일 증시는 이렇게 보더라도 또 내일 증시까지 좀 살펴보자면은요. 오늘 밤 눈여겨봐야 할 이벤트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과 관련해서 좀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주 블랙 프라이데이 연휴 이후에 중단되었었던 미국 의회가 본격적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서는 그동안 부채 상환 증액
협상과 관련돼서 의원들과 좀 회담을 가졌었는데요. 이번 주에서는 재계 지도층들의 만남을 통해서 일단 외부로부터의 지지를 받고 이를 이끌어내면서 국회의들을 좀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벤트로서는 오늘 밤에 버냉키 연준 의장이 워싱턴 DC에서의 연준 연설이 있습니다. 현재 그 12월 말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만료되는 가운데 지난주 있었던 FOMC에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이 제시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밤 있을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 12월 FOMC에 대한 그 부양책 힌트를 좀 찾으려는 노력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말까지는 아무래도 좀 계속 박스권 흐름을 좀 더 이어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금일 증시의 상승세를 볼 수 있듯이 시장에선 점차 긍정적인 이벤트를 찾을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12월에 있어서는 일단 중국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2월 중순에 있을 중앙경제공작회의 등을 통해서 내년도 중국 경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한 11월 중에 있는 중국의 경기 지표들이 반등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진다면 아무래도 중국 경기에 대한 바닥권 모멘텀이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시장의 핵심 요인은 여전히 그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절벽 협상은 아무래도 박스권 상단을 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은 시장은 연말까지는 현재의 박스권 장세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시장이 금일 역시 그동안 가격 제한폭에 따라서 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좀 순환매 국면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더불어서 중국을 잘 보자라고 하시면서도 연말까지 재정절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스권일 것이다. 이제 오늘의 낙폭과대주의 어떤 강한 반등은 순환매적인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일은 또다시 IT주가 오늘 낙폭과대주 아닌 좀 눌렸던 음식, 제약이 또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계속 돌고 도는 장세가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얘기세요? 이게 현재 일단은 3분기 실적 발표도 마감된 상황에서 일단은 최근 중국의 경기 모멘텀까지 보자면 그동안에 낙폭이 과대했었던 일부 산업재나 자본재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전략은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실적 측면이라든지 펀더멘털 측면에서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을 보자면 여전히 IT 업종이 좀 더 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는 아무래도 IT라든지 기존의 IT를 대표로 하는 주도주와 그리고 그동안 가격 낙폭이 심했었던 소재와 자본재 쪽의 순환매는 아무래도 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쪽 분위기까지 감안했을 때 키 맞추기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 하지만 IT를 비롯한 주도주라는 표현을 쓰셨다는 것도 저희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진책임 연구위원회 내일장 전략과 필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수급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이 아주 독특했었는데요.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가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역시 수급 분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기관의 코스닥의 연일 매도, 어제 오늘 좀 꽤 제법 팔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프로그램 매수가 얼마나 들어온 겁니까? 코스피 쪽에요. 예, 상당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왔죠. 일단 차익이나 비차익이나 양쪽 다 상당히 많은 분량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지금 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중간은 없습니다. 항상 중간은 없고요. 기관은 자체가 어느 한쪽으로 급하게 쏠리는 그런 경향 자체가 큰 폭의 급락과 급등이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대 오름세가 보인 종목들이 아니죠. 대부분 다 4%, 5% 대부분 다 빨간색이 진하게 표시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건데요. 그만큼 거기에는 기관이 가장 크게 항목을 했다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거래소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개인의 매도세가 조금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어느 정도 매도세가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상당한 매수세를 기록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다고 보시면 좋겠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코스닥을
발목 잡는 그런 하루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종목별로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신다면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는 분명히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유통업 그리고 운수창고 음식료 업종 등 지금까지 주도주로 달렸던 그런 곳에 대해서 외국인은 추가적인 저점에 조금 들어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낙폭이 조금 컸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 저가 매수세죠. 운수장비 업종 그리고 건설, 화학, 철강 업종까지 그리고 금융업종까지 우리가 흔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가 됐던 종목군을 기관이 저가로 강하게 매수세를 끌어올리면서 시장을 오늘을 예상을 했던 분이나 아니면 예상을 했던 개인 투자자 그리고 전문가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예상치 못한 어느 정도의 수급적인 움직임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IT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매수세를 나타냈고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는 금속 업종이라든지 운수장비 업종에서 두각세를 좀 나타냈지만 특이할 만한 그런 매수세는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진하게 빨간불이 들어온 종목 가운데 이 종목은 좀 특징적이었다라는 종목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코스닥이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왕따 정도로 많이 빠진 종목이 있나요? 일단은 뭐 지금 종합 차트적으로 한번 같이 잠시만 조금 살펴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오늘 좀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보시면 상당히 코스피는 좀 더 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많은 여지를 좀 남겼습니다. 일단 하락 패턴이었는데 하락하는 와중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1선 자체를 지금 여러 번 도전을 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지금 뚫는 모습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하단에 떨어지면서 첫 번째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왔지만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반등이 실패를 했고요. 이번에 세 번째 반등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세 번에 걸쳐서 뚫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지금 볼 때는 좀 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업종별로 한번 같이 살펴보신다면 지금 철강 아니면 지금 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뭐 갈지 안 갈지는 확실하게 제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대신 자신 있는 업종은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우건설인데 일단 대우건설이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의 좀 올라오는 그런 상태예요.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골고루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지금 수급을 이끌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3분기에 대한 실적적인 어느 정도 방어적인 느낌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물론 안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설업종이 매출 같은 경우에 더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가포화 시장에서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중동 지역에서의 답을 찾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홀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홀딩을 좀 더 하시고요. 상단에 1,500원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대신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대응을 하신다면 하단에 보시면 9,100원 자리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하단에 9,100원 자체를 지지 여부를 우리가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면 상단으로는 1,500원 그리고 하단에는 9,100원을 생각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리면요. 파라다이스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코스닥에서 지금은 시총 2위의 종목입니다. 그만큼 코스닥을 조금 이끌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6%대의 하락세를 조금 기록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가슴이 철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소비 모멘텀은 아직까지 살아있고요. 일단은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 지출이 먼저 확대가 돼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VIP를 상대로 하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하지만 중국이 내수적으로 일어나는 소비가 아니고 바깥에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차별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VIP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자리, 오늘도 19,100원짜리를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조금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60에서 자체를 지지선, 손절선으로 생각을 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서, 지금 만약에 상단에 2만 원 넘게 2만 1,000원대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단에서 어느 정도 좀 더 추가 매수를 하셔서 가격적인 부분을 조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남아있는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는 신규 내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우건설은 홀딩하라는 가격대까지 저희가 설명을 꼼꼼하게 들어봤습니다. 앞선 수급 분석도 감사합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 가운데 어느 날 재정절벽 협상에 일정이 들어갈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요. 오늘 밤에는 아까 애널리스트에게 전해드린 바대로 버냉키 연준 의장이 뉴욕에 이어서 워싱턴 DC에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장 전략 미리 한번 짜보는 다이렉트 전략 시간 지금부터 가지려 하는데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IM투자증권 영업부의 주대영 대리님, 그리고 HMC 투자증권 명동지점의 유성만 대리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두 분이 내일장 이렇게 해보라고 하시네요. 화면 먼저 보고 얘기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자, 내일장 전략 주식 사도 좋은지, 어떤 종목을 사면 좋을지, 그리고 종목 선정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대영 대리님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도 좋다고 하셨고, 유성만 대리님은 여전히 장기적 안목을 갖고 선별적으로만 잘 골라야 된다라는 입장이십니다. 자, 유성만 대리님의 의견을 먼저 보면요. 고배당 줄 수 있는 KT를 사보자라는 의견이시고, 주대영 대리님은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도 좋은데 지수 따라잡기라는 기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현대중공업을 내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준비해 주셨군요. 자, 이왕이면 기분 좋은 얘기부터 한번 들어볼까 해요. 주대영 대리님, 공격적으로 주식을 내일 사도 좋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번 그런 적이 있으셨다가 살짝 뒤로 물러나셨다가 다시금 1920을 오늘 뚫었더라고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화요일마다 이렇게 1920선을 돌파하더라고요. 예. 네. 화요일이 뭐 주식에서는 상승하기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 때마다 좀 상승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제가 제시해드린 밴드 상단은 1920선입니다. 1920선을 금일도 돌파했기 때문에요. 지난번에 한번 깨지고 나더니 1850까지 후퇴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에너지가 좀 강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 중심에는 지난주 주간 수익률 9.9%에 달하는 삼성전자가 물론 있고요. 삼성전자가 1850부터 1900까지 끌어올려주니까요. 그 낙폭 과대됐던 이제 현대차 사인방이 힘을 내서 금일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종목에 관해서는 조금 이따 종목 선정법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근데 좀 악재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상해 지수가 2000선이 좀 깨졌다가 지금 다시 회복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년도 시진핑 시대의 GDP 선정을 7.5%에 좀 맞춰놨다는 거죠.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같은데요. 유로존하고 미국만 좀 살아나준다면 수출이 저는 그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GDP 7.5%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유로존과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 분명히 혜택을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9%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뭐 이론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이 7.5%고 그 이상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국도 시간이 걸릴 문제지 차츰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내수주 살리기에 좀 부양 카드를 내세우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동남아시아 쪽이 금일 이제 뭐 최저임금을 한 44% 인상한다는 좀 악재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워낙 강세에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수출 업체는 좀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좀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이 이런 걸 어떻게 좀 살려나갈지가 좀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은 중국 내부 단도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좀 관광 오는 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생존하는 전략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일단 수출 쪽으로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점, 실적이 담보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을 급격히 살려놨다는 점이죠. 1900선까지 삼성전자가 올려놨기 때문에 큰형님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3인방이 금일 좀 받아줬고 낙폭 과대됐던 조선 철강주들이 오늘 살아나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금일장 이제 좀 특징을 보게 되면요. 외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베이시스를 개선시키면서 무차별적인 프로그램에 공습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또 재밌는 건 또 한 10시 한 반까지만 이렇게 올려놓고 반짝하고 또 하루 종일 또 횡보했다는 그림이죠. 이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절하는 그런 페이스 조절의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차익, 비차익 뭐 2,500억 이상 들어왔다는 점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기관 물량이 거의 다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인들은 현물을 장중에 잠깐 좀 사주는 그런 뉘앙스도 풍겨졌는데 조금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정도 이상 매물이 출회됐는데, 분명히 61선을 앞에 두고서 이격 과다에 대한 되돌림 어느 정도 충분히 조정을 주면서 장중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좀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일 1920선 돌파를 또 한 번 더 믿어보고 좀 따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러다가요, 재정 절벽 관련된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네. 뭐 좀 흔들리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줄 수도 있지만 기관이랑 같이 한꺼번에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킬 수도 있잖아요. 오늘과 정반대의 상황. 맞습니다. 요즘 근래 외인들 패턴을 보면요. 선물 매도가 한 15,000개에서 2만 개 정도인데 그 물량이 금일 같은 경우는 한 4,500개 정도 나오면서 걷어들이면서 지수를 견인했다라는 점이죠. 외인들이 현물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내놓거나 걷어들이거나 하는 그런 물량들이 없다라고 보시고, 기관 현물을 조정하는 파생시장의 흐름이 좀 강하다는 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 오늘 그 촉발한 계기가 유로 달러가 1.3을 터치할 때, 장중에 터치할 때 9시 한 40분경에 파생 쪽에서 먼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따라갔다는 점이죠. 지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모멘텀은 외부 변수였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 IMF와 그리스의 전격적인 그 합의 소식, 호재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서 위로 당겨 놓은 건데요. 장막판 금일 같은 거 좀 윗꼬리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또 있죠. 금일 장중 12월물 지금 12월물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죠. 그런데 선물이 이제 거래일수가 약 10일 정도 조금 더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미결 약 9,000개 이상까지 늘렸다라는 점이죠. 저는 그게 장중에 어떻게 그걸 소화 과정을 거칠까라고 봤는데, 역시나 다를까 위로 좀 당기는 척하더니 누르면서 한 6,000개 이상 줄여나가는 모습. 그래서 3,300개에 남겨놨는데요. 그래도 12월물이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3,300개 정도의 미결 남겨놨다는 건 좀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 지수 상승 가능성을 더 크게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공격적으로 지수 종목을 이제 편입해도 좋은데 어떻게 편입해야 하는가 그 방법론은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성만 대리님은 여전히 차별적으로 아무 종목이나 그냥 사면 올라갈 확률이 아직은 그다지 높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차별적 선별 매수, 그것도 장기적 안목으로. 상황이 좀 많이 좋아진 것도 같은데. 일단 제가 그 지난주에는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바닥 다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네.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오늘 장 초반에 그리스 문제에 관련된 지원 소식이 하고 나서 네. 예상외로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렇지만 아까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가 아직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네. 또 언제 이거에 대한 논의가 나오면은 또 시장이 또 급격하게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또 오늘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기간 외에는 그렇게 그렇다 할 뚜렷한 매수 주체가 현재 부대된 상태입니다. 그나마 연기금, 국가 지자체, 그리고 투신권의 이런 그런 매수세로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거지, 또한 그러한 기간의 매수세가 부재 시에는 또 언제 지수가 받을지 모르는 거고요. 또한 이렇게 프로그램 오늘 매수로 주로 큰 폭이 상승했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또 언제 그 매수 물량이 또 매도 물량으로 전환되면은 지수 하락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그 최근에 증시를 올렸던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런 단기적인 호재일 뿐이지 아직 이게 완벽하게 회복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해 봤을 때 본격적으로 좀 주식이 회복되는 데는 좀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상승 추세이지만도 네.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다소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좀 단기간에 급등했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좀 이렇게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을 구분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전히 사실상 프로그램 빼면은 수급은 좀 불안해 보인다라는 얘기 하시면서 시장에 가네 하면서 서둘러서 마구 뭘 사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도 단기와 장기 종목으로 갈 걸 철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단기로 어떤 종목을 장기로 가야 할지는 잠시 후에 역시 종목 선정법에서 듣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주대용 대리님의 이제 종목 선정 기준, 아까 공격적으로 주식을 한번 사보자 하셨는데 지수 따라잡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지금 지수가 지금 두 번째 돌파 시도가 나온 만큼 더 네. 강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61선 수급선이 1935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 한 10포인트 정도, 코스피 지수 10포인트 정도 남아 있는데,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매물 소화 과정만 거친다면은 충분히 위로 배팅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수와 한번 따라잡기로 제가 잡아봤는데요. IT는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의 최고 강세 종목은 SK 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금 배제를 해놓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바닥권에서 좀 반등에 성공한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IT 아직 죽지 않았다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SK 하이닉스 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밴드 상하단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요. 26,000원하고 25,000원 정도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박스권에서 지금 지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아이패드에 어느 정도 물량을 공급하는 그런 소식이 있죠. 애플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실적에 대한 담보가 어느 정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수급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21선을 타고 쭉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 마인드의 관점이 더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금일 같은 경우는 특징주들이 있죠. 조선철강 쪽을 빼놓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바닥 다지기 후에 어느 정도 5일선과 11선 응집돼 있다가 위로 치면서 장대 양봉을 뽑는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현대제철의 차트 모습인데요. 지금 조선철강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에 대한 되돌림 구간이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꽤 큰 추세 하락과 어느 정도 횡보 국면에서 바닥 다지기 좀 성공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현대제철하고 현대차 3인방, 현대차 3인방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가 금일 좀 잘 치고 올라왔는데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20만 원에서 반등에 성공한 현대차가 다시 한번 전고점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겨냥한 어느 정도 타겟 존이 설정이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도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들어 올리는 현상, 조선철강 쪽, 좀 그동안 좀 무거웠고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이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 코스피 지수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이제 지주 회사인데요. 지주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SK의 그림인데요. 금일 같은 경우 또 한번 신고가를.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냥 들고 있는 게 오히려 좀 현명하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괜히 미리 팔았다가. 예, 지금 SK 좀 오너 리스크도 어느 정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걸 좀 일거에 좀 잠재우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히려 악재가 소멸 과정에서 더 주가가 좀 뻗어나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지주회사 쪽에서는 가장 좀 대장주로서 손꼽히고 있는데요.
지수가 올라가면 원래 지수 방어주기 때문에 조금 밀리는 게 통상적인데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좀 5일선을 밟고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셰일가스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2원. 예. 근데 SK 죄송합니다. 그 가스 업체죠. LS 쪽 계열의 이원 가스 업체인데요. 지금 60일선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격이 큰 만큼 금일 같은 경우 이렇게 조금 두드려 맞았는데요. 거래량이 없었다는 점이 오히려 21선이죠. 6만 한 7천원, 6만 8천원 정도까지 밀리면 단기적으로 사서 다시 한번 좀 리바운딩에 단기적인 매매도 좀 가능한 구간이라고 해서 들고 나왔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좀 작은 개별 종목보다는 금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닥이 좀 밀렸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 그런 만큼 코스피 쪽에 좀 우량 종목줄, 실적이 담보되는 종목들로 기관과 외인들의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접근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좋은 코스피 우량주 주목하자. 특별히 구체적 섹터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지수뷰는 바뀌는 거예요. 원래 1880, 1920이었는데 일단 뚫었으니까 한번 네. 따라가 보자 하시는 건데 네. 지수는 그럼 어디까지 짧게 한 말씀이라도. 네, 전고점이 1964포인트입니다. 그 2000선이라는 QE3 호재로서 돌파했는데요. 전고점 8월 달에 있었던 1964가 1차적으로 좀 지지, 저항 라인으로 좀 전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61선만 돌파해주면 그 부분까지도 무난하게 좀 순항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잘하면은 이 분위기로 1960 부근까지도 가겠다. 이런 뷰 속에 종목 선정 기준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단기와 장기 종목을 구분해서 갈 필요가 있다 하신 유성만 대리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까? 어느 쪽을 장기로, 어느 쪽을 단기로 가야 됩니까? 예, 일단 저는 이번 주는 좀 비록 그 상승 분위기랑 하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월 말이어서 윈도우 디렉션도 기대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번 한 주는 다소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일단 그 고배당이 이렇게 기대되는 저는 통신주 쪽으로 접근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올 연말에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12월이 오기 전에 미리 좀 이렇게 매수를 해두시면 이렇게 매수세가 몰릴 것 같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과 매출 증대 가능성이 있는 종목, 즉 또 향후 실적 증가와 기대가 되는 종목 중에서 저는 SK텔레콤과 KT를 일단 이번 주 매수 가능 종목으로 찍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일단 KT가 좀 더 이렇게 주가 측면에서 메리트가 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요게 단기적인 종목이고 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는 그 자원 개발 관련된 쪽, 저는 일단 뭐 LG 상사나 네. 대우 인터내셔널 저는 그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여기 주대영 대리님의 말씀처럼 지금까지 정말 못 갔던 뭐 조선, 뭐 철강, 화학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빨리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왜 단기로 통신주를 언급하신지. 사실 최근에 시장을 못 가면서 굉장히 갔잖아요. 예. 물론 일단 통신주가 최근에 많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네. 아직 그 상승 여력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그 상승분이 일단 그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연말에 배당을 받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매집세가 들어오면서 네. 상승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상승세도 이렇게 12월 초반 정도까지만 이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통신주를 꼽았고 그 후가 지나면 아무래도 그 외에 좀 더 이렇게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타 여러 종목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장기로는 자원개발 쪽을 보고 있고 단기로 굳이 추천하라면 역시 통신주 쪽을 얘기하고 싶다. 아까 탑픽으로 KT를 꼽아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KT를 사면 되는 겁니까? 왜 SK텔레콤, LG유플러스 쪽보다 조금 더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곧바로 종목 설명 들어보죠. 예, 일단 제가 왜 KT를 일단 추천드렸냐면요. 일단 KT가 일단 그 LTE로 넘어오면서 좀 대응을 늦게 했습니다. 네. 그 전에 3G일 때 그 아이폰에서의 성공이 좀 너무 이렇게 젖어 있는 나머지 LTE에 대한 대응이 느려서 좀 LTE에 대한 대응을 늦게 한 결과 결국에는 그 기존분의 그 하위 업체였던 LG 유플러스한테까지도 이렇게 밀리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시 이렇게 KT가 이렇게 LTE 분야에 집중을 하면서 다시 이제 마켓 쉐어를 회복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12월 달에 아이폰 5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의 아이폰 유저들의 가입 비율이 KT가 제일 높기 때문에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거는 KT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또한 하나 중에 이유가 또 기존의 그런 그 유동자산을 수익했는데요. 기존의 KT가 보유한 부동산과 구리선을 이렇게 매각 처분했는데 그 가치가 무려 10조 원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런 수익 가치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이러한 그 10조 원 가량의 이런 그 자금을 가지고 비통신 분야에 대한 이렇게 투자를 하면 예를 들면 뭐 KT 뮤직과 같은 미디어 컨텐츠, BC카드와 같은 금융 그리고 플랫폼 비즈니스와 같은 스카이라이프에 투자할 경우 기존의 통신 분야와 비통신 분야의 그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앞으로 더 주가에 더 매력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세를 잘 가다가 오늘 약간 내리면서 21선을 건드린 모습인데 이럴 때 사면 되는 겁니까? 가격 알려주세요. 예, 일단 저는 매수 가격은 38,500원으로 일단 했습니다. 근데 오늘 KT 종가를 보시면은 38,300원으로 끝나는데 일단 뭐 내일 당장 장 시작할 때 시초가로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가를 단기적으로는 41,000원까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7,000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혹시 3% 정도 빠진 것은 누가 팔아서인지 수급 상황 간단하게 좀 확인 가능한지요? 예, 일단 오늘 수급 보시면요. 일단 KT 같은 경우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많았습니다. 일단 오늘 기관들이 오늘 상승한 종목을 많이 산 대신에 반면에 그 KT 쪽을 많이 매도했는데요. 이렇게 수급 보시면 그래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프로그램 또한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전체 장이 상승하는 날 일반적으로 그 경기 방어주인 통신주들이 좀 빠지는 게 일반적인 그런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빠진 거지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주가 상승 펀더멘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KT를 내일 사볼 만한 종목으로 유성만 대리님께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주식을 사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신 우리 주대영 대리님의 내일장 뭘 살까요? 답을 들어야 되는데 때마침 지난주에 LGU 플러스를 한번 샀으면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순서를 오늘 조금 바꿔서 뭐 곧바로 이어서 통신주니까요. LGU 플러스 AS를 좀 먼저 들어볼까요? 오늘 LGU 플러스도 좀 빠졌어요. 네. 지금 거의 뭐 배당락 수준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배당락이 벌써 진행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만큼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유성만 대리님과의 저는 견해는 약간 좀 다른 게요. 지수 방어주이기 때문에 좀 밀렸다라고 보고 있죠. 기관화 장세에서 이제 소외를 좀 받았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이게 뭐 한 번에 이렇게 급격하게 빠지기에는 통신주 업체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업황 자체가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까 유성만 대리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놓고 보면 지금 61선 가까이 왔는데요. 반등 분명히 들어올 만한 그 기회에 들어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제가 샀을 때는 조금 고가에 물려있기 때문에 손절이 맞고요.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내일 아침 정도에 사봐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추천하셨던 한 8,000원 정도 본인에게 조금 비싸게 사신 분들은 지금 굳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손절 가격을 다시 조금 여유롭게 잡아주신다면 얼마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 7,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한 7,000원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낫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좀 다변화되면서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있고 떨어지는 가격대에 대한 지지 저항 여부가 있기 때문에 7,000원을 좀 이탈했을 때 단기적으로 사면 7,500원에 7,600원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GU 플러스. 만약에 조금 비싸게 사셨다면 7,000원 정도 여유롭게 손절가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내일 KT를 사보자 LGU 플러스 AS까지 들어보았고요. 자, 이제 주대용 대리님의 공격적인 매수. 뭔가 주식을 공격적으로 사도 좋다. 내일 뭘 살까요? 그중에서? 예, 금일 거의 뭐 탑픽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낙폭 과대 되돌림에 들어온 현대중공업입니다. 수주장으로 전 세계 1위 업체고요. 해상 구조물 쪽으로 제작과 설치 쪽, 해양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화공 설비 및 발전 설비, 플랜트 쪽에 어느 정도 독보적인 지위를 좀 갖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보는 메리트는 낙폭 과대 저가 메리트입니다. 그럼 차트 보면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히 하락 추세에 있다가요. 요즘이 20만 원 선에서 심리적인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61선이 23만 원까지 있기 때문에 괴리율이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금일 공격적으로 사줬다라는 점이죠. 기관화 장세에 탑픽 종목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서 갖고 나왔고요. 내일도 외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이어지면서 베이시스가 개선되면 프로그램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분명 탑픽 종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현대중공업을 포함한 조선철강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전고점을 한 번에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을 노려서 현대차 3인방하고 현대중공업, 현대제철 이런 조선철강 쪽 좀 무거운 종목들
그동안 좀 많이 빠져서 소외됐던 종목들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좀 반등이 나오면 또 개인들은 또 팔게 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물려 있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버리기 위해서 파는데요. 그 물량을 기관이 받아가면서 지금 좀 상승하고 있다는 모습, 저는 나쁘게 보진 않고 있기 때문에 들고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한 22만 원 1차적으로 전 제시해 드리고요. 2차는 61선까지도 어느 정도 노려볼 수 있는데 그건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틀릴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만 원 1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19만 7천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직 21선까지는 못 갔는데 현대중공업 단기 목표가 22만 원 제시하셨습니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었습니다. 앞서서 KT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KT를 내일 사자 추천해 주셨던 우리 유성만 대리님의 지난주 종목 한국전력 AS도 들어봐야 되겠죠? 예,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국전력 27,000원에 제가 추천해 드렸는데요. 보면 그 지난주 방송 나간 이후로 계속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보이다가 오늘 좀 소폭 상승했다가 이것도 경기 방어주라서 좀 200원 떨어진 26,800원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는 3만 원대에서 조정받은 이후 꾸준히 이렇게 바닥 다지면서 재차 3만 원대로 다시 갈 모양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매수해서 들고 계시면은 올 연말 내년 초에 좋은 수익률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유성만 대리님은 한국전력 29,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계십니다. 자, 두 분이 내일 KT와 현대중공업을 주목하라고 하셨었는데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유성만 대리님, 주대영 대리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말씀 감사했어요. 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자 내일장,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지만요. 서현재 TV를 이제 LG U 플러스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채널 번호 124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